이거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전도할 때 우리 거리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거리 전도를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하고 또 그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많이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하다 보니 어떠세요, 여러분? 쉽지가 않죠, 그렇죠? 네, 물티슈를 나눠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또 교회로 오는 것까지는 너무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발견한 게 있는데 뭐냐면 한국 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이 전도에 대한 열정은 굉장히 높아요. 이것에 대한 마음도 굉장히 높고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개인의 열심이 어떻게 하면 이게 교회의 열매로 이게 맺혀질 수 있도록 할 거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그 사이에 이렇게 분절된 간격이 좀 있더라, 갭이 생긴 게 있더라 라는 것을 약간 좀 발견하게 됐어요. 그 어디에서 발견하게 됐냐면 이 플랫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딱 확연하게 드러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그 전도 사역의 그 성과 이면에 존재하는 단절된 생명선의 간격이라고 했는데 한번 잘 보세요. 전도 플랫폼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유입이 돼요. 들어와요. QR코드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제 접촉을 해요. 전화 전도를 하기도 하고 또는 카톡으로 연결해서 그분들에게 선물을 주기도 하고 뭐 다양한 방법을 해요. 그래서 복음 제시까지 딱 해서 전도 보고까지는 이분들이 굉장히 잘 하시는 거예요. 훈련 받으신 분들이. 그런데 거기에서 멈춤이 굉장히 많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관계 전도 하잖아요. 관계 전도를 하면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 안 믿는 그 가족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전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혹시 있으세요? 가족 중에 안 믿는 또는 이웃 중에 내가 관계 전도하고 있는 분들 있으십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데 이런 부분이에요. 내가 1:1 매칭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전도해주세요 해가지고 이 사람을 이렇게 전도해서 복음 제시했는데 이 사람이 영접 기도를 했어요. 영접 기도를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직 교회에 나오기는 힘들고 좀 이렇게 관리가 좀 필요한 거예요. 케어가 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 기도했다고 해서 바로 교회에 나오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관계전도는 시간이 필요한데 시간이 필요해서 이 사람을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흐르고 막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냥 흐지부지 되어 가는 경우가 많더라. 이런 부분이죠. 그렇죠?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관계 전도를 하는데 1년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 복음 축제할 때 생각나서 이렇게 막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 나머지는 그냥 네가 알아서 살고 있어. 그러다가 또 복음 축제 기간이 되면 또 한 번 관심 쏟아주고 그럼 이제 안 믿는 사람은 또 때가 됐나 보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는 꾸준히 하고 싶고 막 해야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복음 제시해서 1:1 매칭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을 내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점점 이렇게 관심도가 떨어지면서 결국에는 이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더라. 이런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연결을 해서 교회의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할까?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노방전도는 열심히 하는데 이 사람도 어떻게 교회를 하지? 또는 복음축제를 하는데 1년에 한 명씩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적어내긴 하는데 그때뿐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할까? 이런 것들.
그래서 중요한 원칙은 바로 뭐냐면 꾸준해야 된다. 지속적이어야 된다. 그런데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다 보니까 일반 성도님들께서 이 부분을 충성스럽게 잘 해주시면 너무 좋은데 이게 너무 일상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거기까지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누가 해줘야 될까요? 누가 해줘야 될까요? 그 부분을 교회에서 도와줘야죠. 그냥 맡겨졌으니까 당신이 하시오 이게 아니라 교회가 그것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또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이거를 어떻게 해요? 시스템화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네. 그래서 요거 꺼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해서 복음 제시까지 했는데 거기에서 중단된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 근데 우리는 복음 제시도 안 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그럼 이 관리와 공동체 연결에 대한 이 분절적인 고리를 어떻게 만들어 갈까? 그 부분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전략이면서 원리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와 그다음에 어디냐? 저기 제주의 성안교회 그리고 상도중앙교회 숭실대 쪽에 그 몇몇 교회가 지금 이것을 약간 임상하고 있어요. 임상 실험하고 있는데 결과도 지금 이렇게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 성안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부활절 행사나 여름 성탄절 때 이벤트로 해서 전도카드를 많이 이렇게 나눠준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물하고 같이. 그랬더니 플랫폼으로 150명이 들어왔대요. 그 사람들을 다 일일이 연락을 해가지고 그 교회로 초대하지 않고 일반 카페나 이런 곳에 초청을 했대요. 몇 명이 왔냐면 그날 비바람이 불더래요. 그래서 한 명도 안 올 것 같았는데 6명이 왔대요. 6명 중에 그렇게 해서 복음 제시를 해서 우리가 관계전도라고 하는데 여기 우리들의 사랑 이야기 해가지고 여우사이 이름을 지었어요. 여우사이 이름 이쁘죠? 쓰셔도 돼요. 관계전도를 했더니 그 중에 2분이 교회 등록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러한 관계적인 흐름에 맞춰서 우리가 노방전도의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을 어떻게 관계전도로 해서 교회로 인도할 거냐. 자, 여기 한번 보세요. 기존의 방식과 더 브릿지라고 우리는 이제 저희가 이름을 지었는데 이 차이가 있어요. 기존의 방식은 뭐냐면 정보 중심, 그 다음에 단회적인 연락과 노출, 또 진리 복음을 수용해서 강요하죠. 우리 교회 와라.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쵸? 그 다음에 복음 제시로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더라.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정서적인 유대 관계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건 어떻게 하냐면 카톡을 통해서 우리가 소통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4주간의 밀착 지원 및 동행이라고 했는데 한번 4주간의 여행이라고 한번 이름을 지어봤어요. 근데 이게 꼭 4주 동안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8주가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우선은 소속감을 갖게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시점이 됐을 때 복음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소그룹과 매칭을 시켜서 관계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의 교회로 연결되는 사람들의 유형입니다. 첫 번째, 일반 태신자. 교회 전도대나 아니면 거리 전도를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복음 축제를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 번째는 장결자도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교회 및 소그룹의 공동체에 안착을 시킬 수 있을까? 거기 중간에 뭐가 있냐면 더 브릿지 동행 프로세스가 있어요. 이 더 브릿지 동행 프로세스를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이러한 과정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자, 첫 번째. 자, 여기는 4주간이라고 했는데 저희 교회는 1년의 프로세스를 가져가고 있어요, 지금. 지금 이제 거리 전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플랫폼으로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몇 명씩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저희가 연말에 초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초기 접촉이에요. 자, 전도 카드를 가지고 열심히 전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들어온 사람들을 카톡으로 연결하거나 또는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형성을 합니다. 두 번째, 자, 한 번 관계 형성된 거를 그냥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교회에서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하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교회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년 동안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관리를 했더니 한 30명, 50명이 모였더라.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오프라인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초대를 하는데 여기에서 여우 사이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교회 구역 모임 있죠. 구역 모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 카페에 초대를 해서 이 사람들과의 오프라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거기에서 복음 제시를 해서 그 사람들을 교회로 이렇게 등록시키는 과정이에요. 이게 지금 사주로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 교회 상황에 맞게 이것을 단계를 한번 여러분들이 잡아보세요. 만약에 전반기는 우리가 계속 전도 카드를 통해서 노방전도나 관계전도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우선 우리 교회에 연결될 수 있는 사람들을 한번 모아보자. 그 다음에 9월달, 10월달까지 쭉 가다가 추수감사절이죠. 그럼 그 기점으로 해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초대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뭐 예수생명 축제 해가지고 태신자 작정하세요. 이 사람들 이렇게 뭐 데려오고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거리전도나 아니면 관계전도를 통해서 계속 사람들을 관리하고 케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생명 축제나 이때 또는 우리가 소그룹으로 하는 게 좋아요. 이거는 소그룹으로 해서 제3의 장소에서 초대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약간의 협력이 좀 필요합니다. 어떤 협력이 필요하냐면 지금 교회에 남전도, 남전도회, 여전도회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분들이 전도를 해야 돼요.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복음축제가 있죠? 그 사람들을 또 세가족부로 연결하는 거기에 중간에 뭐가 있냐면 이 브릿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브릿지의 역할은 그래서 이 세 개의 어떤 부서와의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가져가는 건 우리 교회는 한계가 너무 많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프로세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이거를 제가 혼자 다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론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의 문제다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선은 이것을 플랫폼을 전체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한 사람의 책임자를 한번 세웠으면 좋겠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플랫폼에 들어온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을 1대1로 매칭시켜주거나 또는 카카오 선물을 주는 사람들 한번 이렇게 세워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이나 또는 두 번,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연결된 사람들에게 카톡 메시지를 전해주는 담당자가 있으면 좋겠다. 이거는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이렇게 연결된 사람들 담임 목사님 메시지 있잖아요. 요즘엔 다 녹화하잖아요. 그쵸? 유튜브 채널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교회 소식 있잖아요. 교회 소식.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행사가 있을 때 요즘에 모바일 쿠폰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이분들에게 모바일 쿠폰 선물해주고. 근데 카톡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생일이 자동으로 뜹니다. 그럼 생일을 맞았으면 그분에게 교회에서 선물도 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한 사람이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 부활절날 저희가 지금 태신자 또는 장결자 다 포함하니까 한 17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컨텐츠를 보내거든요. 첫째 주는 목사님 쇼츠 해가지고 보내기도 하고, 두 번째 주는 이렇게 좋은 말씀 해가지고 보내기도 하고. 근데 이번 부활절에는 뭘 했냐면, 계란 있잖아요. 계란을 모바일 쿠폰으로 보내줬어요, 이분들에게.
부활절입니다 하고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하면서 보내셨더니 이렇게 막 반응이 와요. 예. 이 계란은 어디에서 사 먹나요? 예. 주에서 25나 이런 편의점 가면 계란 팔잖아요. 그렇죠? 그 모바일 쿠폰을 가져가서 교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런 활동을 해주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이 사람들 플랫폼에 들어왔어 이게 끝이 아니라, 아니면 내가 1대1 매칭을 받아서 내가 전도했어 이게 끝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교회에서 관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다른 거 뭐 여기 복잡하니까 그냥 그 사람들에게 카톡으로라도 메시지를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요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매주 확인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는 답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읽고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죠. 하지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이 교회가 나한테 관심을 갖고 계속 카톡을 보내고 있다 라는 게 무의식 중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결고리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다시 우리가 전화할 때 부담 없이 전화할 수가 있는 거죠. 초청 전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봐도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제시하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뭐냐면, 지난 2월달인가요? 2월달 맞죠? 2월 말에 저희가 동남 노회를 대상으로 해서 하루 코스로 해서 전도 플랫폼의 이해와 그 다음 교육을 저희가 10시부터 해서 4시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저희가 어드밴스 코스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회에 직접 가서 4주 동안 여러분들이 지금 배운, 안 배운 수도 있겠네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이 원데이 코스에 배운 내용을 저희가 4주 동안 실제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전도 실천하면서 저희가 전수를 해드려요. 그래서 우리 여기 복된 교회인가요? 축복된 교회에서 오셨으니까 제가 제안해드리는 것은 장로님 계시니까 요 4주 과정의 전도 훈련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지금 배운 거는 따로 안 하고 실제로 전도 카드를 어떻게 하고 전도 물품을 어떻게 만들어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원데이 코스는 실습이 없어요. 근데 4주 어드밴스 코스에는 저희가 4주 동안 전도 실천과 이런 걸 같이 성도님들하고 나가서 피드백을 해드리고, 들어온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전화 전도하는지를 다 알려드려요. 이 부분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결국에는 제자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평신도 사역자의 전문성이 굉장히 강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한번 생각해 염두에 두시고,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이 되려면 적어도 여기에서 원데이 코스 정도는 내가 배워야 개념을 갖고 이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거는 4주간의 4주 또는 3주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직접 도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순히 여기에서 이제 여기 거룩한 변화라고 했는데 누수 방지예요. 첫 번째는. 이 누수 방지는 뭐냐면 빠르고 따뜻하고 꾸준하게가 굉장히 중요한 그 슬로건입니다. 앞자만 따면 뭔지 아세요? 빠따꾸. 안 웃으시네. 앞자만 따면 빠따꾸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한 젊은 집사님이 목사님 이거 빠따꾸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빠따꾸가 뭔데? 빠르고 따뜻하고 꾸준하게.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기 딱 좋은 건 빠따꾸입니다. 빠따꾸. 빠르고 따뜻하고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누수 방지를 하려면 이게 필요한 거예요. 빠르고 따뜻하고 교회에 우리 따뜻한 사랑과 그 다음에 단뇌성이 아니라 꾸준하게 가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밀착 동행입니다. 브릿지를 통해서 세 가족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한 영혼도 놓치지 말자.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완벽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돕자라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칭해서 뭐라고 하냐면 더 브릿지라고 해요. 브릿지가 다리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복음 제시와 교회에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해주는
사역이 바로 이 브릿지라는 사역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어디 갔냐? 요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어디까지냐면 주로 여기에서 멈춰진 경우가, 근데 실제로 복음 제시도 안 하는 경우가 많죠. 그냥 물티슈만 나눠준다고 하면은 여기까지 될까요? 그러니까 좀 개념은 좀 다르지만 실제로 나누는 것에서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중요한 거는 복음 제시. 지금 우리 동남노회 대상으로 해서 지금 LLTC 훈련하고 있는데 복음 제시. 근데 복음 제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로 연결되어야 되냐면 교회로 연결되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이 브릿지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서 개인이 할 수 없으니 교회에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좀 드렸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정확히 못 들었는데요. 그 4주 과정을 오셔서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저희가 직접 이렇게 저희 전문 강사가 오늘 3명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 저기 뒤에 앉아 계신 분이 서울 경기 담당 우리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저희가 A부터 Z까지 다 해드려요. 네. 자, 오늘은 관리자 이제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지루하고 막 재미없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었지만, 근데 실제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돼야 이 플랫폼이 운영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교회의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전도에 대한 영역만 저희가 교육을 해드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쉽고 단순하게 전도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유입이 됐을 때 교회로 연결할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과 이렇게 도와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시면은 한 번에 시간을 어떻게? 저희가 2시간 반 잡습니다. 한 주에요? 네, 한 주에 2시간에서 2시간 30분 정도. 자,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자, 저희가 오늘 이렇게 나름대로 또 이렇게 준비를 해서 정말 이 플랫폼에 대해서 관심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 오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렇게 4교회에서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2만 교회가 구축을 해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것에 대한 마음을 갖고 또 한번 적용해 보고자 하는 그 교회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신 분들이 너무 귀하고 소중하고 또 의미가 있는 그런 이제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동담노회와 함께 또 계속 관계를 맺고, 또 지금 NLTC 훈련도 하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 전도의 영역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돕고 또 이렇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한번 기도해 주시고